네, 개발도상국의 녹색 성장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서 한국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가 곧 정식 국제기구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서용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 처음 설립된 계기가 무엇이고 또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글로벌 국가 전략을 세우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로부터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견 국가로 성장을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는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뭔가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모색하게 됐고, 그 분야가 뭔가를 본 것이죠. 네. 근데 여기 보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성장이라는 게 사실은 세계에서 많은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를 주도적으로 처음으로 국제기구를 설립해가지고 국제사회에 공헌하면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번 정부의 정책 화두 가운데 하나가 또 녹색 성장 네.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성장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시나요? 한편으로 보면 녹색 성장이 정말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녹색 성장이라는 건 생각을 바꾸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보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변화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기후변화라는 거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사용 안 하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국가 경제가 발전되는데, 그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환경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사고의 전환의 결과로 나온 게 녹색 성장이기 때문에, 그런 신사고로서 우리가 환경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가 곧 정식 국제기구로 출범할 예정이죠. 네. 어느 나라가 참여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인지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리우 플러스 20에서 16개 국가가 이제 설립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녹색 성장 연구소가 국제기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약에 이제 서명을 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 3개 이상 국가가 이제 비준 동의의 절차를 국내적으로 마치게 되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법인격을 갖는 국제기구로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는 그런 경우에 하나의 연구소라기보다는 국제기구 이름 자체가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름 자체가 약간 여러분들도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녹색 성장 정책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주요한 목적이 되겠고, 선진국은 물론이지만 여기 글로벌 녹색 성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전략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선진국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어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개도국에 전해주는 단순한 기술 지원 차원이 아니라 그 나라들을 이끌고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보면 될까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차원이니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차원이 같은 뜻을 모으는 국가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공유하고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국제 자산으로서 국제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노하우를 주도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겠다라는 거니까, 통상 기술 전수보다는 좀 더 스케일이 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네, 그만큼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의 역량과 규모도 앞으로 더 확대 또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서명한 국가가 한 16개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OECD 하면 모르는 분들 안 계실 텐데, OECD가 처음 생겼을 때 처음 서명한 국가가 지금 글로벌 녹색 성장 서명국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생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벌써 16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참여 국가 면에서도 앞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은 이제 국제기구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국제기구로서 출범을 하게 되면 조직도 좀 더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전문가들을 국내외에서 이제 저희가 리크루트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훨씬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확대가 될 것이라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오는 21일인가요? 이 국제기구화에 앞서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와 또 우리의 미래 외교 전략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이때는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될 예정인가요? 제가 지금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사실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많은 국가들이 16개의 다른 국가들 이거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 프로파일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을까 사실 좀 궁금해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우리나라 내부를 보더라도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이게 단순히 연구소인지 아니면 국제기구인지부터 시작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제에 우리나라 차원에서 향후에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는 국제기구로서 탄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국제사회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발전을 해가서 글로벌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 이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열심히 참여할 예를 들면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다양한 그 견해를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또 국내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그다음에 또 시민단체 전문가 다양한 집단에서 오시게 되고 우리 서울에 있는 외교관 및 하다못해 외국의 대표들도 많이 참여해서 굉장히 풍성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주도한 첫 번째 국제기구인 만큼 이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가 앞으로 제 역할을 잘 해주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